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은 30대 중후반이 되면서 비혼을 후회하는 여성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해졌었죠. 지금도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필수가 아닌 옵션이라는 흐름은 특히 2030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학업이나 커리어, 자기계발, 여행, 취미생활 등 결혼 외에도 삶을 채울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굳이 배우자와 함께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일단 대중매체에서도 비혼을 권장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혼지옥이나 고딩 엄빠나 이혼숙녀 캠프 같은 프로그램은 결혼을 하면 인생이 그냥 망할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들을 실제 상황으로 보여주는 리얼 다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봤다면 비혼으로 가는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쨌거나 시간이 흘러서 30대 중후반에 들어서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혼자 사는 삶의 무게가 점점 실감되면서 일부 여성들은 자신이 비혼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20대, 30대 초반의 비혼의 매력은 엄청납니다. 일단은 비혼을 택하는 여성들의 첫 출발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자유라는 가치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배우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결혼을 하면 시댁이나 뭐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오롯이 나만의 선택과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커리어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크죠. 결혼과 출산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커리어에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나오면은 무조건 직장과 아이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대부분 제 주변에 아이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 아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한 경제적인 자율성이 굉장히 큰데, 이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돈을 온전히 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죠. 또 취향과 삶에 관해서 보면 취미나 여행이나 자기관리나 소비 등 라이프 스타일을 맞춤형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20대, 30대 초반에는 여성들이 또 남자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절정의 시기이고, 그때 이제 결혼이나 교제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이 항상 이제 의기양양해지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20대, 30대 초반에 비혼의 장점이 크게 와닿고요. 특히 이 시기에는 주변에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많아서 상대적인 외로움이 덜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항상 만나고 굳이 연애를 하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크게 정말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인간은 생애주기 동물이기 때문에 30대 중후반에서 이렇게 나이가 중반이 꺾이면 후회가 시작되는 지점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30대 중후반에 들어서면 여러 현실적인 무게가 여성들의 사고에 변화를 줍니다. 인간은 항상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아이를 키우고 가정이라는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고 있을 때, 그게 좋건 싫건 비혼 여성은 그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명절이나 돌잔치나 가족 모임 등 사회적 이벤트에서 혼자임을 더욱 크게 체감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정서적인 외로움이 나타나는데, 친구들이 다 하나둘씩 결혼하면서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혼자 사는 삶이 처음에는 자유롭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함께 늙어갈 사람이 없다는, 옆에 있는 배우자가 없는 이제 그런 불안감이 커집니다. 특히 퇴근 후나 주말에 이제 고독감이 커지고 또 아플 때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또 부모님 세대가 연로해지시면서 돌보아야 하는 부담이 본인에게만 쏠릴 때 그 외로움은 배가 되겠죠. 사실 능력 있는 여성들은 괜찮지만 싱글로 사는 삶은 경제적으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거 비용이나 노후 준비나 의료비 등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하고, 결혼한 가정과 달리 이중소득의 장점을 누릴 순 없습니다.
특히 집값과 생활비가 급등하는 현실에서 혼자 버티는 것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요. 생물학적 시기에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30대 중후반 여성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현실은 이제 출산을 할 수 없다는 그 출산 가능성의 제한입니다. 결혼을 미룬 이유가 무엇이든 나이가 들수록 임신과 출산은 어려워지고요. 이를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부 여성들은 결혼을 안 해도 되지만 아이는 낳아둘 걸 이라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관으로 홀로 아이를 낳은 여성들도 있긴 있는데 돈이 또 여간 많이 드는 게 아니기도 하고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다면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혼주의를 선택한 여성들의 후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앞서 말한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경제관념이 없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주거비와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독신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죠. 또 월세나 전세를 혼자 감당하려면 소득의 절반 이상, 그 이상을 주거비에 써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혼한 부부와 함께 소득을 합쳐서 집을 마련하는 것과 달리 비혼 여성은 1인의 소득만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니까 부담이 또 커집니다. 또 한국 사회는 여전히 지금 결혼을 안 한다곤 하지만 여전히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비혼 여성은 사회적 모임에서 소외되기가 쉽고 왜 결혼을 안 했냐는 질문을 받으면 불필요한 시선을 감당해야 하죠. 이런 사회적 압박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점점 다가오는 노후 대비의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 노후는 결국 경제적 자산과 가족 네트워크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혼 여성은 노후를 홀로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고용 불안과 연금 제도를 감안하면 쉽지가 않죠. 이 때문에 늙어서 누가 나를 돌봐줄까라는 근본적인 불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후회에 집중하면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혼도 같은 맥락에서 그때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어졌죠. 그렇게 줄어든 게 아쉽고 혹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는 내가 정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힘들어져서 후회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즉 결혼 그 자체보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잃어버리는 가능성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하고도 후회하고 안 하고도 후회를 한다면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여성은 30대 중반이 꺾이면 남자들은 더 이상 연인으로서는 지낼 수 있지만 배우자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로서 생각을 하지 않는 나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높아진 눈이나 그만큼 나이가 든 상황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이미 결혼 시장에서 품절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30대 중후반이 되면서 비혼을 후회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뭔가 단순히 한편의 단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와 문화, 경제적인 현실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여러 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혼의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 생물학적 한계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모두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그 선택으로 인해 겪게 될 어려움을 뭔가 사회가 함께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비혼을 후회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뭔가 개인적인 후회로 치부하지 말고 오히려 뭔가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개인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